대구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차량이 내년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첫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봉덕동과 달성군 가창면을 잇는 신천 좌안도로가 오는 30일에 개통됩니다. 대구의 교통지도가 바뀔 전망입니다. 송년기획 네 번째 순서, 오늘은 우리 식생활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았던 일본 방사능 오염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내년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인 가운데 모노레일 차량이 오늘 첫 시운전을 했습니다. 지하철과는 달리 아파트 4층 높이를 달리는 모노레일 차량을 미리 타봤습니다. 서성원 기자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차량이 차량 기지를 빠져나와 첫 역에 들어옵니다. 잠시 뒤 눈 아래에 금호강이 펼쳐지고 탁 트인 시야가 청량감을 줍니다. 지하철과는 달리 아파트 4층 높이를 달리다 보니 대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개방감이 있도록 창문을 크게 했으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정거장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했고, 3량 1편성으로 길이는 지하철의 절반이지만 차량 사이에 문이 없고 폭이 15cm 넓을 뿐더러 소음도 더 적습니다. 집안이 들여다보이는 곳을 지날 때는 창문 흐림 장치도 작동합니다. 3호선의 전체 길이는 24km. 첫 시운전은 3분의 2 정도 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車両基地の信号システムの確認とですね、本線を入るための調整をしています。 대구시는 내년 3월 말부터는 도시철도 3호선 전 구간을 오가며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의 현재 공정은 84%. 내년 하반기 개통 전까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대구 도심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신천 상동교와 달성 가창을 잇는 신천 좌안도로가 다음 주 월요일에 개통됩니다. 신천대로와 앞산 순환도로, 앞산 터널로가 하나로 연결돼 만성적인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4차로 구간을 시원스레 달립니다. 부분적으로는 왕복 6차로로 뻥 뚫렸습니다. 신천 상동교에서 달성군 가창면에 이르는 3.04km 구간의 신천 좌안도로가 3년여의 공사 끝에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 오전 11시에 개통됩니다. 심할 경우 주행 속도가 시속 10km대에 머무는 등 체증이 극심했던 구간이지만 신천 좌안도로의 개통으로 5분 만에 달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신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받아가면 딱 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와다를 해놨기 때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속도가 잘 되죠. 이제 잘 되면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데는 좀 많이 필요해 주지요. 예. 신천 좌안도로의 하루 예상 통행량은 4만여 대로 상습 정체 구간인 신천대로 상동교 부근에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산 터널로에서 이쪽 시내로 들어오려면은 지금 파동로를 이용한다든지 상당히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파동 IC를 나와서 신호 없이 시내까지 바로. 또 개발이 가속되고 있는 대구 달성군과 청도군으로의 연결고리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주 지역 토종개 동경이의 혈통을 보존하는 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경주시 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퇴부가 발달해 높은 장애물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몸이 민첩해 낮은 자세에서도 거침없이 달립니다. 타고난 사냥개이면서도 사람을 해치지 않는 품성까지 타고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네로라는 명견들도 낯선 사람에게는 짖으며 경계하지만 동경이는 금세 순화하는 친화력을 지녔습니다. 세계적인 명견인 세파트라든가 레트리바 이런 게 들어가지 못지않은 성격을 갖고 있고, 특히 사람에 대한 친화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훈련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꼬리가 없어 천대받던 동경이는 멸종 위기까지 몰렸다 복원돼 지난해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혈통관리와 사육에 국비와 도비 3억 7천만 원이 확보됐지만 시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확보된 국도비까지 묶여
당장 사료값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애로 많죠. 당장 사료값 자체가 삭감되어 버렸으니까는 이 생물인데. 시의회는 사육기관이 협회와 대학으로 이원화되면서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졌다며 통합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경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금 사료비거든요. 네. 예, 그만큼이라도 3월 달에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천연기념물로 인증받은 동경이는 겨우 306마리. 어렵게 복원에 성공한 토종개 동경이의 증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기획 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생활을 크게 바꾸게 한 일본 방사능 공포를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장을 보는 소비자들은 생선을 살 때 원산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생선 같은 거 구입할 때 많이 좀 고민도 하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고 좀 더 저희 나라 쪽으로 괜찮은 거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많이 신경이 쓰이는 편이죠.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사고 발생 2년 뒤인 올해 여름입니다. 사고 원전 주변 해역에서 잡힌 생선이 여전히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게 알려지면서 불신감이 높아진 소비자들이 생선 먹기를 꺼려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수산물 판매량이 7% 이상 급감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했던 명태와 고등어가 40% 이상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단백질을 어떻게 보충했을까요? 같은 기간 축산물 판매량이 6% 늘었습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학교 급식에까지 퍼지면서 교육청이 수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학교에서 방사능 측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식단에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동태나 이런 그런 생선 종류를 갖다가 저희들 다른 식품으로 대체했습니다. 일본산 식재료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식 전문점과 횟집들은 찾아주는 손님이 점점 사라지자 줄줄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우리 식탁을 덮은 방사능 공포, 식생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반면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전교생이 100명 정도인 한 시골 중학교에서 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행정실 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매달 선생님들 월급을 입금할 때 출납 금액을 부풀리는 식으로 학교 돈을 빼돌렸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청송 한 중학교의 지출 결의 내역입니다. 매달 17일 교사들의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의 지출 결의 금액과 실제 학교 통장의 인출 금액이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중학교 행정실 회계 담당 여직원 38살 조모 씨는 학교 측이 출금 전표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2억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제 올라오는 거하고 그거하고 안 맞다고는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또 서로 돈 믿고 이렇게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데. 학교 1년 예산의 10%가 넘는 금액이 31개월 동안 매달 빠져나갔지만 감사원이 찾아오기 전까지 학교 측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의성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터졌는데 작은 학교 같으면 일단 하기가 더 안 낫겠습니까? 그런 장난하기가 좀. 감쪽 같던 조 씨의 범행은 전국 학교의 교육재정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학교의 출납 내역이 자주 변경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조 씨는 조사에서 횡령한 돈 대부분을 부모 입원비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조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학교 행정실장의 중징계를 도교육감에게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특종 보도한 요양보호사 치매노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불구속 의견을 물리치고 요양보호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복지시설 원장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7일 자신이 근무하는 노인 요양센터에서 치매 환자인 84살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특산물인 한라봉이 경북에서도 재배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경주의 한 농민이 재배에 성공해 출하를 앞두고 있는데 제주산보다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김병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천북면의 한 시설 재배 농장. 하우스 안에 노랗게 익은 한라봉이 주렁주렁 탐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한라봉 재배에 성공한 이 농원에서는 친환경 농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약재를 가지고 미생물로 발효를 시켜서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배를 하니까 당도도 좋고 좀 당도도 많이 올라간 반면에 이 색이 아주 곱게 납니다. 이 때문에 과일의 당도도 평균 17브릭스로 제주산보다 23브릭스나 더 높습니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한라봉은 주로 설 선물용으로 높은 가격에 팔립니다. 2,300제곱미터에 130그루를 기르고 있는데 3천만 원이 넘는 높은 소득이 예상됩니다. 더구나 딸기나 토마토 등 기존의 작목에 비해서 노동력이 훨씬 더 적게 듭니다. 경상북도에서 최초 재배되고 올해부터 본격 출하되는 한라봉은 기존 채소에 비해서 노동력이 적게 들기 때문에 농촌 대체 과수로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한라봉 재배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지난달 경주 지역에 있는 원전 3곳의 주민들이 만든 동경주 월성원전 방패장 대책위원회는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에서 불거진 내진 설계 부실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한수원에 요구했습니다. 또 규모 7.0 이상의 대형 지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이동형 발전 차량이 한 대뿐이라며 추가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한국방송기자연합회 제63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시상식에서 대구 MBC 도성진, 마승락 기자가 지역 뉴스와 지역 다큐 부문에서 각각 수상했습니다. 도성진 기자는 요양원 치매 노인 폭행 사건 보도로, 마승락 기자는 특집 다큐멘터리 고려인 문명을 새기다로 각각 상을 받았습니다. 모두 4개 부문에서 수상작이 선정됐는데 대구 MBC는 지역에 배정된 2개 부문에서 모두 상을 받았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오늘 오후 대구백화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단체 등이 모여 민주노총 폭력 침탈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열고 집회와 선전전을 벌였습니다.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도 28일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정부와 노동계의 전면적인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김현창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협동조합 전공분야 교수 3명과 협동조합 대표 3명, 관련 전문가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대구시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대구시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는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는 것은 물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같은 시책의 발굴, 심의,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DGB 금융그룹이 모두 15명의 임원 및 본부장 승진 인사를 했습니다. DGB 금융지주에서는 성무용 전략경영본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구은행에서는 임환호, 최민호, 정찬호 본부장이 부행장보로 승진했습니다. 한편 지방은행 최초로 여성인 양현숙 시너지 영업추진단장이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구미시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오늘 오후 구미시청에서 내년 3월 구미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구미시는 협약에 따라 국방벤처센터 설립에 따른 비용과 운영비를 연간 4억 원씩 7년간 지원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국방시장 진입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과 기술 제품화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